이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그냥 시중에 널려 있는 이 칼슘제 많아요. 많은데 이 칼슘제는 이 생리적 이온 칼슘으로 전환이 잘 안 돼. 이 전환을 시키려면은 이 위에서 이 pH 농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pH가 3.5 이상 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가면역 질환이 생겨요. 제대로 완전히 못 삭힌 게 소장에 들어가면은 육모 사이에 이렇게 그 찌꺼기 같은 게 끼니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얘를 제거를 하면서 순찰하면서 보니까 이 관절에 가면은 도가니가 많이 달라붙어 있죠. 거기를 공격하는 거야. 그게 류마티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아프면 류마티스예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에 아픈 것은 퇴행성 관절이에요. 여기가 류마티스 아니에요. 여기 아프다고 류마티스 걸렸다고 보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아픈 사람들이 류마티스.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사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변형되는 건데 류마티스 그건 퇴행성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충분히 저희 대고 LCM으로도 가능해. 그래서 손마디가 막 이렇게 뒤틀리고 불팔던 사람들이 빼꼼하게 돼. 저도 지금 손이 엄청 얇아졌죠. 저도 여기 아침에 이걸 죄를 못 잴 정도로 여기가 마디가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악수를 하면 제가 이렇게 악수를 하면 그냥 움츠러질 정도로 아팠었어요. 이게 통증이. 어쩌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이 손을 많이 써서 퇴행성이 진행됐던 거.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생리적 이온 칼슘이 우리 몸에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걸 우리 대고 LCM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 볼까요? 자, 우리 대고 LCM이면 대고는 저희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원래 명칭은 대고 LCM 플러스예요. 우리가 원래는 대고 LCM이었는데 왜 플러스를 붙였을까요? 저희가 2000년 22년 10월 8일 날 법인을 설립했어요. 어디다가? 대전에다가. 중부권에다 했어요. 22년도요? 예, 22년 8월. 그래서 16개월, 17개월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전에다가 법인 설립하고 그해 12월 7일 날 첫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이게 저희가 2달 동안 블랙 마케팅을 했었던 거예요. 제품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나온 제품이 햇선 마크 달고 일반 식품으로 일반 음료로 허가가 난 거예요. 왜? 기능성을 내기 위해서는 약 6, 7개월 이상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2000년 23년도 언제 7월 1일부로 기능성 식품으로 정식으로 인증이 된 거예요. 작년 7월 1일부로. 그래서 GMP 마크까지 단 거예요. 아직 1년 안 됐네. 1년 안 됐어요. GMP 마크가 단다는 것은 약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다는 거. 일반 공장에서 못 만든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그러면 이 첫 제품 나올 때하고 7월 1일까지 나왔던 제품이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 다만 식약처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료에 대한 자료 같은 걸 우리가 다 보내줬잖아요. 이걸 검증하는데 6, 7개월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햇선 마크로 일반 식품으로 일단 등록을 독성이 없다는 걸 인증되니까 판매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별 차이는 없는데 이래서 이때 명칭이 또 바뀌어야 돼. 기능성으로 인정받으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원 명칭인데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서 플러스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에요. 자, 이런 제품이 원래 LCM이라고 했어요. L은 뭘까요? L은 리퀴드, 수용성. C는 뭐예요? 컴파운드 복합. M은 뭐예요? 미네랄, 무기물이거든요. 자, 수용성 복합 미네랄 맞네. 지금까지 우리가 미네랄 하면은 전부 알약이나 가루 같은 캡슐형이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수용화를 시켰어요. 액상으로 만들어놨다는 소리예요. 자, 그건 이해를 해요. 복합이라고 했으니까 과연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 저희 원료 구성 물질을 봤더니 칼슘은 칼슘인데 독특한 형태의 칼슘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역시나 이가의 마그네슘이에요. 아연도 역시나 이가고 셀레늄도 역시나 이가의 금속 물질이에요.
근데 이 이가의 금속들은 절대 혼자 못 있어요. 단독으로. 누군가를 같이 붙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저희 이 칼슘 형태는 뭐예요? 탄산칼슘 형태고 이걸 약하게 연결고리 여기 고리를 약하게 만들어놓은 것 뿐이지 실제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그네슘 그래서 여기다 뭘 했어요? 황산염을 갖다가 결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엌에 나오는 게 황산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황산염으로 결합을 해놨어요. 이건 어떤 제품이든 이건 다 결합을 시킬 수뿐이 없어요. 이게 천연이고 무독성이니까 관계가 없어. 자, 아니 복합이라고 하는 거 겨우 4가지래. 이해가 안 가죠. 왜? 시중에 미네랄이 몇 가지예요? 50에서 80가지 이상. 이 많은 미네랄 중에 굳이 4개는 꼭 복합이고 최고래.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은 우리 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얘들은 소량이고 미량으로만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미치고 잘 흡수가 되고 섭취가 잘 돼요. 물이나 야채, 과일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얘들이 문제가 돼요. 자, 우리가 칼슘은 뭐 생각해요? 뼈만 생각했죠. 그건 기본이에요. 뼈 말고도 혈중에서도 있고 근육이나 세포 다양한 곳에 쓰여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제껴놓고 칼슘 했더니 뭐가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 재울 수 있는 게 칼슘 때문에. 세포 속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재울 수 있고 수축이 될 수 있어. 오그리고 심장 쪼그리고 하는 거 다 마찬가지. 수축 쪽에 관장을 해요. 얘들 크게 봤습니다. 아, 반대로 수축이 됐으면 뭐가 돼야 돼요? 이완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요? 마그네슘이에요. 그리고 봤더니 이건 최적의 비율로 존재를 해야 돼. 한쪽이 치우쳐지면은 오그라져 갖고 안 펴진다든지 잘 안 오그라진다든지 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최적의 비율로 맞추는 거. 그리고 봤더니 얘들이 신체 운동이나 근육 운동, 혈관 운동이나 심장 운동 모든 걸 다 관장을 하네. 맞잖아. 진짜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아연은 대표적인 남자들한테 좋다고 하지만 CG는 세포 대사의 기본 물질. 그리고 면역 쪽을 관장을 하잖아요. 또한 택배원 역할도 해요. 영양 쪽도 관장을 한다는 소리고 똑같대. 왜? 지금 비타민 C나 비타민 D 단독 제품들에 뭐 들어있어요? 아연 다 들어있어요. 아연하고 다 결합시키는 이유예요. 대사물질이에요. 세포 대사물질이라니까. 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기본이에요. 아연. 자, 셀레는 뭐야? 노화 방지 같은 강한 항산화제. 산화를 방지시키는 비타민 E의 약 한 2000배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항산화제. 뭐 노니인에 뭐 아로니아네 베리 종류 많이 먹는다고 드시잖아요. 결국은 우리 몸에 별로 크게 도움은 많이 주지만 그렇게까지 못 줘요. 근데 얘는 직박해. 그래서 이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고가가 돼요. 우리의 1g 정도뿐이 안 들어있어요. 이것도 소량이에요. 미량이 대량으로 들어가면 죽어. 안 돼요. 자, 보시다시피 이게 우리 몸의 주 성분들이네. 그 중에 셀레늄이나 아연이나 마그네슘은 단독으로 기능성으로 다 나와 있어요. 수용성으로도 나와 있고 음료형으로도 나와 있어요. 먹기도 쉽고 구하기도 쉬워요. 얘들은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얘가 문제. 아까 제가 서두에 먼저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에 쓰는 칼슘은 이런 형태의 칼슘이 아닌 이온 상태, 생리적 이온 형태의 이 칼슘만이 우리 몸에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 칼슘. 자, 그러면은 이 칼슘을 설명하기 전에 이 칼슘이 시중에 많이 지금 골다공증이 있다든지 했을 때 병원 가면 처방을 해주잖아요. 이 칼슘제는 원료는 뭐더라? 탄산칼슘이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폐감류를 써요. 조개 껍질이나 굴 껍질 같은 데서 만드는 거예요. 태워서 갈아서 만든 칼슘제 전부 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칼슘제는 전부 이거. 근데 외국은 산화칼슘을 써요. 이게 생석회라고 해요.
일명 광물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서 광물질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칼슘 단독 제품이 없어요.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복합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미네랄 칼슘 하는 이유가 전부 그 이유인데 이 칼슘을 이 분자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칼슘제 드시면 뭐 먹으라고 해요? 비타민 D. 그래서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칼슘제가 복합으로 만들어졌어. 이 칼슘에다가 플러스 비타민 D3라는 성분을 갖다가 같이 배합을 시켰어. 근데 얘는 뭐냐면은 이 소장에서 위에서 이 칼슘제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탄산칼슘 들어오잖아. 이걸 분해를 시켜요. 위산이 완전히 CA 플러스 CO2 O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근데 얘가 12지장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달라붙어 그럼 결합력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비타민 D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소장으로 들어와서 흡수를 도와주는 거야. 촉매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고 또한 이 혈관에 들어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칼슘은 원래 어디가 있어야 돼요? 뼈나 근육 속이나 아니면 세포 속에 혈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본연의 자리에 가서 일을 하려면 어떤 형태예요? 이온 칼슘 형태만이 가서 일을 해요. 이 형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역시나 여기서 들어와더라도 얘를 이쪽으로 데려다 주는 게 뭐다? 비타민 K2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 보시면 비타민 K2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아 이게 동맥경화 여기에 동맥에 칼슘이 침착되어 있는 걸 녹여서 뼈로 데려다 준다고 해서 이게 많이 나와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칼슘과 마그네슘은 최적의 비율로 존재해야 되는데 칼슘만 넣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합으로 만들어진 칼슘제가 최고 좋은 칼슘제. 근데 얘가 흡수율이 안 나와. 10%도 안 나요. 문제는 얘가 문제예요. 10%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안다니까.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1일 칼슘 양은 얼마예요? 5에서 10mg 정도뿐이 안 돼. 근데 식약처에서 병원에 가서 처방해 줄 때 기준치를 적어놨잖아. 봤더니 750에서 800mg 정도 처방하는. 아니 이 정도뿐이 안 필요한데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흡수가 안 된다는 걸 알아. 미국도 마찬가지, FDA 마찬가지요. 800에서 1200mg을 처방을 해요. 더 해야 돼. 볼까요? 이게 흡수율이 10% 된다니까 소장에서 이 혈관으로 들어와야만이 흡수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흡수되는 거 아니에요. 입에서부터 소장 거쳐서 대장까지는 항문까지는 몸 밖이에요. 이 소장에서 혈중 안으로 어떤 성분을 들어왔을 때 흡수됐다고 하는 거야. 자, 이때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10%라면 예를 들어서 800mg이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와요? 80mg이 들어왔어. 내 혈중으로. 그러면 이 뼛속으로 뼈나 이런 쪽에 가서 본연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일이 가야 되잖아. 근데 이때 어떤 형태만이 생리적 이온 칼슘만이 일을 한다고 그랬죠?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 15%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80mg에 15%면 얼마야? 12mg 정도. 맞네. 하루에 필요한 양 정도는 들어오네. 그 계산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머지 70mg 정도가 문제야. 혈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얘들이 불량배 짓을 한다니까. 얘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예요? 오십견. 우리가 일 많이 해서 어깨 아프다고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아니야. 얘들이 어디에 이 근석회 근육층에 이렇게 쌓여서 인하고 단백질하고 콜라겐하고 결합이 되면서 여기가 세멘트처럼 굳어있고 그러니까 아픈 거야. 그게 못 올라가는 거야. 확 올렸더니 근육을 갖다 찢어본 거. 회전근개 파열됐다고 하잖아. 그래서 시술한 다음에 요것만 긁어내는 게 시술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분들 유방에 뭐 있어요? 석회. 이게 심하면 뭘로 진행돼요? 암으로. 그 다음에 담석이나 신석, 신장에 돌 생기고 담석, 돌 생기는 이유. 아니면은 동맥경화 같은데
혈관에 친척되고 이게 심해지면 뭐예요? 죽상 관상 동맥이라고 갑자기 혈관이 쫙 벌어져 급사를 해. 대나무처럼 쫙 벌어져 버려요. 굳어지면 이게 친척되고 딱딱해지면 압에 의해서 심장 꽉 빌 때 쫙 벌어져. 이게 일본에는 이런 환자들이 많아. 우리 국내도 이런 환자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 이게 부작용. 일반 칼슘제 부작용 때문에 의사들도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 이게 단점이야. 문제점이야.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칼슘제를 좋게 만들려고 진화를 해. 자, 이런 일반 칼슘제가 진화해서 나온 게 유기물 칼슘이라고 요새 보면은 하얀 가루에다가 타갖고 먹는 유기물 아니면은 나노 칼슘이라고 들어봤습니다. 최소 입자로 쏘겠으니 흡수 잘 된다고. 그러더만 대망에 어느 날 쇠칼슘이 나왔네. 그 다음에 대망에 LCM이라는 게 또 나왔어. 과연 이렇게 진화되고 있어 칼슘제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이온 칼슘이 어떤 게 이온 칼슘인가? 이건 금방 체크했지만 이온 칼슘이 아니야. 그죠? 그러면 유기물 칼슘이나 나노 칼슘이 최소 입자로 쪼개놓은 것이 과연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될까 봤어요. 자, 우리 몸에는 뭐가 많아요? 조물주가 세포로 만들어놨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50개가 만나면 50쪽에 이상 세포로 만들어져 있어. 각각의 독립기관이고 각각의 에너지를 만들어 쓰게끔 만들어놨어. 그때 이 조물주가 만들면서 채널을 만들었는데 뭔 채널 만들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고 당이 들어갈 수 있는 채널. 또한 뭘 만들었을까요? 생리적 이온칼슘이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어. 칼슘 채널. 이 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에너지 만드는 발전소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미토콘드리아라고 애들이 이 세포 하나에 수백 개씩 들어있어요. 발전소가. 근데 이걸 100% 다 가동을 못 시키니까 자꾸 기운없고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이거는. 자, 이때 이 칼슘이 이 미토콘드리아를 갖다 발전을 시키는데 촉매 역할을 해주는 기본 물질이에요. 얘가 부족하면은 얘를 제대로 작동을 못 시켜. 바로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과연 이 칼슘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채널이 나노 칼슘 사이즈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얘도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거 한번 보자고. 이 채널 사이즈 입구를 봤더니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0.99 옴고스트롱이라고 이다. 근데 나노 단위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옴고스트롱 단위하고 봤더니 100분의 1 단위죠. 그러면 이런 사이즈의 이만한 나노 입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얘도 역시나 나노 사이즈가 쪼갰다고 할 망정 이온 칼슘이 아니라는 게 검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쇠칼슘하고 대고혈셈 맞아요? 이온 칼슘 맞아요? 두 개는 이온 칼슘 맞다니까요. 어떻게 구분하고 누가 진짜예요? 볼까요? 개발자를 한번 보자. 개발자를 봤더니 두 사람이 만들었네? 이거 제가 가진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구자준 사장님 오고 회장님 오고 이규환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 둘이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농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화학과 출신이에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저기 화성에 가면은요 에코 바이오텍이라고 농사용 비료 같은 거 만드는 공장. 이 농대에 나와서 이 양반이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까 연구하기 위해서 이 공장 안에 연구소를 갖다 만들었어. 이때 연구소장으로 온 사람이 이규현 씨. 영국에서 대학을 나왔어. 영어를 잘해. 그래서 둘이 10년 연구 끝에 순도 몇 프로짜리? 80%짜리하고 생리적 이온 칼슘, 생체 이용률이 60% 정도, 61% 정도 되는 1세대 원료를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원료값이 비싸니까 농사용으로 안 팔려. 그러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어디로 이민을 가요? 캐나다. 이때 캐나다로 이민 가면서 이 원료를 3톤 정도 갖고 간 거야.
가서 이분이 영어를 잘한다고 그랬죠? 봤더니 칼슘에 대한 그 논문을 다 찾아봤어. 이렇게 논문이 수백 편이 칼슘에 대한 논문이 있어. 이 내용을 들려봤더니 인체에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물에다 희석을 해갖고 환자들한테 줘봤어.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도사 선교사들 상대로 외국에다도 보내봤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CBHI라는 뼈 비영리 단체, 뼈 연구소를 만들어놓고 캐나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영국이. 그러면서 동물 실험까지 다 끝내. 암에 걸린 쥐, 심장이 안 좋은 쥐나 이런 또 치매에 있는 쥐나 이런 쥐들한테 임상을 다 했어. 그래서 논문을 써서 이 양반이 캐나다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건 전문 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실제 암 환자 사례까지 넣어가면서 기전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이 10년 넘게 온라인상에서 전 세계에서 다 팔아먹고 있어요. 난치병 환자들. 난치병 환자라는 것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 환자들이잖아요. 이 사람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논현동에 가면 목사님이 해요. 총판을 하시면서 1년에 몇백억씩 팔아요.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었던 거야. 이걸 나중에서 이 사람이 알았어. 원료 가져갖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가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지가 다 챙기고 있어.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 알았으면 나도 연구할 거야 그래갖고 인체용으로 3년 연구 끝에 나온 제품을 제가 운 좋게 플라스틱병으로 제가 만났던 거야. 그래서 이 제품이 대구에서 탄생을 했는데 순도가 몇 프로짜리라고요? 99.9%. 그래서 밑에 보면은 희석해서 우리가 저렇게 제품 만들어서 타서 먹더라도 찌꺼기 하나 가루 하나 없이 다 해리가 되고 용이 돼요. 자, 생체 이용률이 몇 프로? 79% 정도 돼요. 어마어마. 71. 아니 이것 갖고도 전 세계를 갖다가 10조 넘게 팔아먹었는데 이거 저희가 16개월 이상 하면서 검증이 끝나가죠. 이렇게 진화되어 왔고 이걸 봤어. 이해가 돼. 그렇다 보면은 과연 이 생리적 이온 칼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검증이 끝난 거야. 자, 우리 몸을 한번 보자고.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물. 그렇죠? 물이 70% 정도 돼. 그 다음에 물을 쪽 빼고 난 나머지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단백질. 머리카락이고 살까지 다 단백질이 올려놓는데 단백질. 이게 25% 정도 됩니다. 나머지 옛날에는 매장을 했지만 지금은 화장하죠. 화장하면은 지금 나온 게 뭐예요? 많은 가루 하나 주더라. 그게 일명 뭐예요? 회분인데 회분이 뭐예요? 미네랄 덩어리. 불로 태워도 1000도가 1200도 이상 되는 불에다 태워도 안 타는 게 미네랄, 광물질이에요. 바로 이 미네랄이 한 5% 정도 되는데 이 중에 85%가 뭐더라? 칼슘. 이게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세 가지 물질로 만들어놨어. 물하고 단백질하고 미네랄. 근데 미네랄 중에 85% 이상이 뭐더라? 이온칼슘. 뼈 속에다 아예 만들어 넣어놨다니까. 필요할 때 빼서 쓰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이 먹어서 내 몸에서 못 만들어 쓰니까 뼈 속에서 빼다 쓴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이유. 그러면 이렇게 몸이 만들어져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 그걸 항상 지켜야 돼. 어떤 법칙이 있어. 이 법칙을 못 지키면은 죽어. 그래서 일명 뭐라고 그래요? 항상성이라고 해요. 첫째 뭘까요? 항상 지켜야 될 법칙.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유지해야 돼. 지켜야 돼. 이게 뭐죠? 체온. 몇 도? 36.5도가 돼야 돼. 이걸 맞추려고 무단히 내 몸은 노력을 해. 여기에 1, 2도만 낮으면 어때요? 저체온으로 죽어요. 1, 2도만 높아도 고열로 중매산해요. 진짜 맞잖아. 또한 우리 혈중에 뭐가 pH 농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7.4, 약 7.35가 돼야 돼.
약알칼리를 유지를 해야 돼. 또한 우리 몸은 뭐가 통해요? 전류가 통해요.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전해질 물질, 전해질 농도가 0.9% 정도 돼요. 0.9를 유지를 해야 돼. 대표적인 전해질 물질들이 뭐가 있어요? 이게 이가의 금속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예요? 소금,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심장과 연관돼 있고 소금,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슘. 자, 우리 몸을 만드는 3대 조건 물질이 있고 그걸 우리 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항상 지켜야 될 법칙이 있대. 이거 두고 과연 대고 LCM, LCM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이것만 검증이 끝난다면은 왜 대고 LCM이 만병통치약처럼 드시면 좋아지는 이유를 알 거예요. 자, 볼까요? 물부터 한번 보자. 물은 우리 사장님 하루에 물 얼마나 드세요? 물은 1리터 정도. 1리터 정도. 보통 원래 자기 몸무게 한 4% 정도 먹으라고 해요. 근데 대개 그 이상 먹는 사람이 30%가 안 돼요. 다 좀 부족하게 먹고 아니면 아예 작게 먹는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러면서 몸은 아파. 근데 제가 물장사 20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물을 안 드세요? 물어보면 대개 하나같이 말하는 게 안 넘어가. 포만감이 생겨, 배불러, 살쪄 이런 핑계를 대요.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안 먹어 해요. 근데 실제 물은 좋은 물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일반 물은 입자가 커서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목에 탁 맥혀서 안 넘어가. 어거지로 먹으면 목이 아파요. 바로 이 좋은 물 조건이 첫째 뭐예요? 입자가 작아야 돼. 크러스트. 이게 좋은 물 사이즈가 한 10H2O 정도 돼요. 근데 일반 물은 38개 H2O 원자가 붙어가고 한 덩어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야만이 가장 좋은 물 부드럽게 넘어. 지금 우리 대구 LCM을 타서 드셔보면 어때요? 잘 넘어가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물 먹는데 이 칼슘 원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죽이요. 동죽 아세요? 작은 조개, 하얀 서해안에 가면은 하얀 조개인데 좀 두꺼워. 이 작은 조개를 쓴 이유는 양질의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은 조개나 큰 그 굴껍질로도 만들어도 돼요. 근데 얘들은 중금속에 오염이 되도록 폐사가 안 돼. 안 죽어. 근데 얘들은 조금만 오염이 되도록 죽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동죽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얘를 1300도 불에다 태워서 나노입자로 갈아요. 분쇄해서 일반 칼슘들은 거기서 끝나. 근데 한 단계 더 가요. 아까 구자준 회장님이 농대 나왔다고 그랬죠. 비유 많이 오고 번개 많이 친 데는 풍년이 들면서 밥맛이 좋아요. 그 이유가 이 땅 속에 지질 속에 묻혀있던 광물질들이 번개를 맞으면서 이온화가 흩어지게 되면서 이걸 작물들이 빨아먹고 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영감을 갖고 이 칼슘제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 나노입자로 쪼갠 갈아놓은 이 원료를 이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여기에다 뭐예요? 인위적으로 고압전류를 갖다 10만 볼트 이상 되는 고압전류를 갖다가 스파크를 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칼슘이 이온 상태로 흩어지게끔. 근데 완전히 흩어진 게 아니라 이걸 약하게 붙어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타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흩어져요. 그러면서 얘는 날아가고 가스니까 얘들이 이 물하고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본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 입자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 입자 조건이 부드럽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물 조건이 뭐예요? 물 맛은 무슨 맛이다? 미네랄 맛이다. 근데 우리는 미네랄을 갖다가 보충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물 조건이 되다 보니까 물을 안 먹었던 사람이 물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이 80% 이상의 만병의 근원이 고혈압부터 모든 병의 근원은 물부터 시작을 해요. 물을 제대로 먹는 사람은 건강해요. 나이 드셔도 피부도 좋고 물들이 부족해지면서 오는 병 이걸 저희는 단숨에 해결해요. 왜? 우리 이 복용법이 어떻게 돼요? 1대 100이에요. 복용법이. 대고 LCM
1mg에 물을 100mg 타서 먹기 때문에 하루에 3병 먹으면 1100cc를 먹는 거예요. 물 안 먹으면 하루에 2컵씩, 저희 어머니가 하루에 물 1컵 2컵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50대부터 골다공증이 와갖고요. 계속 말라서 가죽만 나왔어요. 지금 87세. 근데 지금 저보다 살을 더 잘 까. 소식을 하면서 보충제 먹죠. 이거 먹으면서 똑같이 노래 교실을 가더라도 다른 분들은 빙글빙글하고 가다가 주저앉고 오는데 어머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엊그저께 제가 아버지 제사 때문에 갔다 왔지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밥을 작게 먹더라도 그 보충제 먹고 이거 마시는 게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고 바로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아. 물 해결됐어. 만병의 근원의 80%를 해결할 수 있는 이부.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 드시고 그냥 꼭 고기 드셔야 돼요. 근데 고기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드시는 게 좋아. 100g씩 매일 드시는 게 최고죠. 계란 같은 거 꼭 노란자까지 같이 드시고요. 그건 나한테는 쥐약이야. 정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게 그거예요. 회식 가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 회식 가갖고 몽탕 먹어. 완전히 쥐약이야. 차라리 매일 드시는 게 제일 건강해요. 자, 그 중에 뭐예요? 칼슘. 생략이요 칼슘 80% 이상이 칼슘인데 우리는 단방에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필요한 물질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얘 때문에 문제됐던 부분이 단숨에 사라져요. 그러면 항상 유지돼야 할 체온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체온은 어디서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은 피가 뜨거우니까 피로한데 이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에서 내 에너지를 만들었을 때 나는 열, 이 체온이잖아요. 자, 이 체온을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게 이온칼슘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24시간 유지가 돼요. 근데 암 환자들은 볼까요? 암 환자 조건이 뭐예요? 저체온, 저산소. 순환이 안 돼.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찬 거야.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온열요법 먹었다고 어디 가요? 찜질방 간다든지 불가마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치료 도움은 약간은 돼. 근데 일시적으로 한두 시간 쨘다고 해서 되냐고 안 되잖아. 근데 우리 몸의 세포가 1초에 1500회 회전을 하거든요. 회전을 하면서 열을 내고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이게 24시간 나를 가동시켜줘. 그러니까 몸 찬 사람이 한두 달 지나면 손이 따뜻해지고 발이 양발 없이 못 잤던 사람들이 양발을 벗고 숙면을 채울 수 있게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나 요새는 피곤하더라. 잠도 자고. 그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 이 세포 안에 들어있던 미토콘드리아 60% 70%뿐이 작동 안 되던 것이 80% 90% 작동이 되니까 먹는 건 똑같이 먹는데 힘은 나고 기운 나는 이유가 바로 요거. 그래서 노후까지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체온 이래서 해결되고 암도 해결이 됩니다. 암은 환경만 없애주면 살아요. 암세포는 절대 내 목숨 못 끊어. 그 자리에서만 있어요. 근데 뭐 의사들은 전이된다고 하는데 암이 내가 일기암 1cm 이상 커졌다고 나타날 때까지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10년,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7년 전에 나는 10년 전에 내 몸에 자리 잡고 계속 커왔었어. 그게 어느 날 나타난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금방 나타난 줄 알아. 아니요. 일찍부터 있었대. 그러니까 재발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나올 때 몸 자체 환경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소리고 똑같아. 잘하고 있어. 그럼요. 자리 잡고 왔던 거요. 근데다 대고 항암 치료해보고 하다 보니까 완전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내 면역세포가 걔들을 억제하고 있다가 백혈구 중에 림프구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얘들이 항암제 받고 못 하다 보니까
경찰관이 교도관이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 교도관을 죽여본 거는 똑같잖아.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걔들이 활성화가 되는 수준이 없잖아. 그렇게 이루어져. 그래서 여기 항암요법뿐만 아니라 암치료요법이라고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 그래서 해결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 또한 pH 이게 유지를 시키려고 농도가 낮아지면 어디서 빼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뱃속에서 뭘 빼갖고 와요? 얘를 빼갖고 와서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농도를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막을 통해서 넣어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혈중에 오버가 되면은 뇌하 수체에서 인식을 해요. 칼슘이 오버됐네? 니게 빨리 본연의 자리로 가. 그러면은 어디서? 부갑상선을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어떤 호르몬?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럼 얘가 분비가 되면 뭐가 작동이 돼요? 조골세포가 작동이 돼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엽 줄기세포가 작동이 돼야만이 연골도 만들고 뼈를 만들어요. 이때 뼈가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부산물 호르몬이 뭔 줄 아세요? 일명 회춘 호르몬. 그게 어떤 거예요? 오스테오칼신이라고 네이버 한번 검색해보세요. 뭐라고 나올까? 회춘 호르몬, 성호 호르몬 이렇게 나와. 성장 호르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젊었을 때는 내가 뼈도 성장하면서 키도 크고 등치도 커진다고 성욕도 왕성하다는 것이 뼈가 만들어질 때 뭐가 오스테오칼신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모든 부분이 내가 성장하면서 왕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 먹어서 뼈가 안 만들어지잖아. 그때부터는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빼다가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욕도 떨어지고 기력도 없어지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뼈가 안 만들어지면 안 된다니까. 왜? 뼈가 만들어지면 우리 면역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요? 골수에서 만들잖아. 뼈에서 만들잖아요. 이 골질이 좋은 뼈에서 면역세포를 만들어야만이 건강한 면역세포가 나올 거 아니야. 비실비실한 뼈에서 만들어봐야 얘가 면역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뻐그면 감기다, 뻐그면 힘들어지는 이유가 많고. 근데 젊은 애들 앵간 감기 안 걸리잖아요. 바로 그 한학대까지 다 이유가 정당하잖아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도 이해가 가잖아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근데 이 오스테오칼신이 어디에도 관장을 해요? 당에. 인슐린 만들기 췌장 속에 인슐린 만들어 그 인슐린 저항성을 갖다가 감소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당이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도 얘가 세포에서 안 받아주니까 혈중이 많이 떠돌아다니니까 당이 되는 거잖아. 이게 당 덩어리들이 붙으니까 당 덩어리가 많이 생긴 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당활색소라고 그래요. 당 덩어리가 서로 붙어갖고 끈적끈적하니까 붙어갖고 댕기다가 좁은 혈관에 들어가니까 맥히는 거고. 그래서 문제 생긴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바로 이 부분. 세포에 아까 당이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다고 그래서 이때 혼자 들어가면 당이 가면 받아줄까요? 절대 안 받아줘. 누가 데려가야 돼? 인슐린이 데려가서 얼굴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그 이유예요. 그래서 당 환자가 이 우리 제품을 먹으면요 1년 걸려. 당 수치가 하루아침에 막 200, 300도 올라가. 그럼 사람들이 놀래가고 뒤로 자빠져. 근데 그 올라간 이유가 바로 뭐예요? 아니 우리 제품에 들어있는 원료는 요거야. 이게 당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도 관계 없는 물질이에요. 미네랄이에요. 근데 이걸 마시는데 왜 당이 올라갈까요? 먹는 거 똑같이 먹으면서 왜 당 수치가 올라갈까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혈관 벽에 붙어있던 이 당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오니까. 우리가 당 체크할 때는 여기에 요 부분에 당 덩어리가 몇 개 있는가 이거 체크하는 거잖아. 근데 이 혈관에 붙어있는 건 측정이 안 됐다는 것이 얘들이 떨어져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당 수치에 포함이 돼. 그래서 일시적으로 당 올라가. 근데 또 올라가. 300, 400까지도 올라가. 나는 500까지도 올라갔다는 거 봤어. 근데 몸 상태는 똑같아. 컨디션은 똑같지. 수치만 올라가는 거야. 이때는 어디서 빠지는 거예요? 세포 속에서 빠져나와. 그래서 내 몸의 청소를 다 해내는 거야.
오토파지가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H 조절이 되는 거예요. pH 이거 하나 조절을 하면서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전해질 물질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염도 조심하세요. 저염도는 사람 잡는 거. 저염도 조심하시고 아까 염소 이게 부족은 이 염소는 어디에만 있어요? 유일하게 딱 한 군데만 있어요. 거기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소금에가 있어요. NaCl이죠. 나트륨하고 소금하고 염소하고 붙어있죠. 여기에서 근데 우리 유액은 아까 염산이라고 그랬죠. HCl이라고 그랬죠. 그죠? 수소는 어디가 있어요? 물에 많이 녹아 있잖아. 염소는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금. 그래서 저염도 온 사람들은 pH가 높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마티스 걸릴 확률이 많아. 바로 이런 부분. 자, 보시다시피 어때요? 저희 대고 LCM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물하고 칼슘하고 다 해결해 주죠. 또한 거기에 항상 유지돼야 할 체온뿐만 아니라 pH 부분도 전해질 물질로도 작용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고 LCM을 먹었더니 여기도 좋아지고 저기도 좋아진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칼슘 하나만 갖고도 147가지 병에 연관이 돼 있대. 이게 부족해서 오는 병이 이렇게 많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내가 여기에 부족해서 이만큼 부족해서 왔던 어떤 증상들이 얘들이 전부 채워지면서 이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인데 어떤 미네랄이에요? 우리 종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기본으로 있어야 될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생활하면서 부족해지면서 어떤 증상이나 아팠던 부분들이 이걸 내가 대없이 채워주니까 자연스럽게 원인이 없어지니까 증상은 사라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개선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내가 가서 어떤 약처럼 치료해주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건 먹으면 보존 같은 건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이. 어제 제가 목사님 가서 그 미팅을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딱 한 잔 먹더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어찌러찌러네요. 그래서 사모님 내일 증상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 눈이 침침해지면서 눈이 엄청 침침해져서 불편하죠. 눈 쪽으로 온 거예요. 시신경 쪽으로. 자, 축농증 있는 사람은 콧물이 질질 나올 거고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시신경이나 이런 쪽이 안 좋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안구 건조증 있는 사람들은 눈이 막 터지려고 해요. 더 답답하고 더 시리고 정말 제가 왔었으니까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 팔뚝 같은데 엘보 같은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치료할 때 팔을 못 쓰게 만들어요. 완전히 팔을 이완시켜갖고 이걸 요거 하나 들을 힘을 없게 만들어버리고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골프 30년 치면서 이 왔던 부분을 제가 8개월 동안 이 팔을 제대로 못 썼다는 거야. 그렇게 바뀌어. 그리고 목사 한 분은 아예 그냥 손발을 못 쓰게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라는 검사 다 해봤어요. 근데 결과가 뭐 나온 줄 알아요? 우습게? 검사비는 5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뇌부터 시작하고 처음에 제일 먼저 가고 이걸 못 써보니까 맞아. 제일 먼저 뇌부터 검사하면서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어. 그러니까 팔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오고 있으니까 신경과로 전과를 시킬 거 아니에요. 병원에 오면은 봉 오니까 이거 무조건 봉 뽑아 먹어야 되니까 다 검사해. 보름 동안 입원시켜놓고 검사라는 검사 다 했는데 퇴원할 때 결과가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2달 넘게 걸렸어. 그렇게 몸 스스로 치유를 시키면서 그런 증상들도 와요. 장이 안 좋은 사람 설사요. 줄줄 쏟아내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피곤해. 처지도 않아. 정말 신기할 정도. 많이 붓는 사람은 부종 있는 사람은 네. 마찬가지. 우리 여사님은 물을 하루에 얼마 드세요? 저는 안 먹어요? 땡길 때마다 먹어요. 땡길 때다 물 많이 드세요? 많이 먹어요. 안 먹지.
잘안 먹어. 안 먹죠. 그래서 살이 쪘어. 그런데 뭐 과일이나 이런 거는 많이 먹고 오케이. 물을 안 근데 먹어. 그래서 살이 쪘다고 보시면 돼. 예. 물을 안 먹으면 왜 살이 찔까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근데 물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은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조물주가 물 갖고 먹게. 그래서 물이 흐른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을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해. 근데 우리 몸에서는 아까 이 세포 밖도 물이고 세포 안에도 물로 돼 있어. 안에 어떤 기관들이 둥둥둥 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력발전소 일으키듯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주인이 때가 되면 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안 먹어줘. 우리가 먹는 물은 내 몸에서 몸 밖으로 빠져나간 물을 보충한 거야. 그래서 몸무게의 한 3, 4%, 4% 정도를 먹어주라는 이유는 내가 땀으로, 입김으로, 소변이나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보충해 주라는 거야. 우리 몸은 재활용 시스템이요. 하나부터 미네랄, 단백질까지 모든 걸 재활용해서 써요. 사실 우리 몸에서 물을 하루에 얼마 쓰는 줄 아세요? 최소한도 요 이상 써요. 근데 내가 먹는 건 1리터, 2리터 뿐이 안 먹어. 나머지는 어디서 만들었을까? 내 몸에서 재활용. 가장 최고에 만드는 데가 돼요? 직장. 그래서 가끔가다 아우 배야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한 5분 이렇게